서울의 밤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서연은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지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서연의 떨리는 몸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아니, 전혀 안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지아와 함께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며 웃던 그 순간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의 아버지가 그녀의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서연은 25세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겉으로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딸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김지아가 있었다. 지아는 22세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1년 전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서연과 운명처럼 만났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로 서연의 단단한 껍질을 부드럽게 녹이는 존재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서연의 엄격한 가정 환경 속에서 늘 위태로웠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일기장에는 지아와의 사랑, 그녀의 감정, 그리고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에는 서연의 모든 비밀을 담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다녔어?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일기장을 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지아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아빠, 제발 그건 그냥. 서연은 말을 더듬었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서연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다. 지아는 서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뭐든지 같이 해결할 수 있어.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넌 몰라, 지아야. 우리 아빠는 절대 이해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선마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내 아빠가 지아라는 애 부모한테 연락했어.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다 말했어. 지금 지아 부모가 한국으로 오고 있대.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아야, 우리 이제 어떡해? 지아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우린 도망칠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했고 그녀의 사랑을 짓밟으려 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과 지아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무기였다. 하지만 그 무기는 너무나도 약해 보였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 이정민은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가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미국에서 자라며 자유로운 사고를 배웠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고 서연은 지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조각을 채워주는 퍼즐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퍼즐은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지아의 부모에게 전화한 이유를 알았다. 그는 지아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서연을 고치려 할 것이다. 지아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지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서연아.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서연의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여전히 서연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지금 짐 싸. 너 내일 병원에 간다. 병원.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무슨 병원? 너 같은 애들 고친다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지아를 노려보았다. 내 딸한테서 떨어져. 당장. 지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 서연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너희 같은 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병이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그만해. 내가 뭘 사랑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지아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난 아빠 딸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부정한다면 난 더 이상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와 지아는 이제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지아가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지아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아의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안도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지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 괜찮아. 지금 카페에 있어? 너도 와.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지아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이 서연의 눈에 띄었다. 왜 갑자기 나간 거야? 나 겁졌잖아. 서연은 지아 옆에 앉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해.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지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아빠 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병원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내가 고쳐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전환치료 같은 거 한국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설마 아빠가 나를 거기 보낼 줄은 몰랐어. 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린 절대 너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서연은 지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아야, 내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가 그분들한테 전화했잖아.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진 않아. 특히 엄마는 내가 한국에 온 뒤로 계속 걱정했어. 내가 이상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아의 부모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녀와 지아는 이제 서로만 믿고 의지해야 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마케팅팀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아와 아버지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동료인 민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일기장을 읽은 일, 지아의 부모에게 전화한 일, 그리고 병원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민수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희 아빠 진짜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근데 서연아, 너 지금 어때? 진짜로 괜찮아. 아니, 전혀.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난 그냥 지아를 지키고 싶어. 우리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도울게. 그리고 지아도 너랑 같이 싸울 거야.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김지아 씨의 변호사입니다. 지아 씨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변호사요? 무슨 일인데요? 지아 씨의 부모님께서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지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와 지아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할 전쟁이었다. 서연은 카페에서 지아를 다시 만났을 때 변호사의 전화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아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차마 그 무거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같이 도망칠까?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와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도망,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쓸쓸한 한숨으로 바뀌었다.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아빠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 싸우자. 너도 알잖아,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 우리 사랑은 그냥 끝나는 거야.
서연은 지아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지아의 단호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 싸우자.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연의 작은 원룸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우선 서연의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아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고, 서연은 민수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수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으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영이었다. 서연 씨, 지아 씨의 부모님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성관계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소영은 차분히 설명했다. 문제는 지아 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녀의 부모님이 비자 문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지아가 미국으로 강제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나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우선 지아 씨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해요. 서연은 소영의 말에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녀의 방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아와의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아빠, 서연은 소리쳤다. 왜 자꾸 내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길,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지아는 제 삶의 전부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넌 아직 어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쳤다. 아빠가 뭘 안다고. 아빠는 날 전혀 몰라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지아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변호사의 전화, 아버지의 행동,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까지. 지아는 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서연아, 내가 약속할게.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지아의 부모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서연과 지아를 만나자고 요구했다. 지아의 부모는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아의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을 느꼈다. 지아의 부모, 김영호와 최수진은 단정하고 엄격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지아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끌어안았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지아야, 우리 딸 수진은 지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니?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엄마, 나 말썽 부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영호는 한숨을 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맞죠? 우리 딸을 이런 혼란에 빠뜨린 게 당신 때문인가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지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젊은 애들이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제발.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선택이에요.
서연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아야, 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곳이 아니야. 그리고 이서연 씨의 아버지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서연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아의 부모와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와 지아를 갈라놓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지아의 부모는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고 서연의 아버지는 그녀를 전환치료에 보내려 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지만 세상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서연과 지아는 한강변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지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우린 끝나지 않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민수였다. 서연아, 큰일 났어. 너희 아빠가 지아의 비자를 취소하려고 이민국에 연락했대.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아야, 우리가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좋아. 너랑 같이라면? 서연과 지아는 급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갈 결심을 했다. 제주는 그들의 사랑을 숨길 수 있는 작은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돈도, 시간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부족했다. 서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아는 자신의 유학비자를 연장할 방법을 찾기 위해 소영 변호사와 상의했다. 지아 씨, 비자 문제는 제가 최대한 막아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소영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서연 씨, 아버지와 대화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보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제 삶을 망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영은 단호했다. 서연 씨,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는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요. 서연은 소영의 말을 마음에 새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는 지아와 함께 제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쌌다. 그들은 작은 배낭 하나씩을 메고 한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아야,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걸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을 지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들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제주까지 따라왔다. 서연은 게스트하우스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숨을 멈췄다. 서연아,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빠,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지아가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서연이는 행복해요. 저와 함께라면요. 제발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서연과 지아에게 짧은 평화를 선사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지아는 자신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가 한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넣은 것이었다. 지아는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나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지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지아를 꼭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소영 변호사가 도와줄 거야. 그들은 소영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즉시 제주로 날아왔다. 소영은 지아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한편 서연은 아버지와 다시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제주의 작은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넌 내 전부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하지만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행복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빠.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몇 주 후, 지아의 비자 문제는 소영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서연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매주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로부터 짧은 편지를 받았다. 서연아,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아와 함께 제주의 바닷가에 앉아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아야, 우리 해냈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겼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과 지아는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서울의 차가운 밤은 이제 따뜻한 제주의 바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다.